지난 8월 16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LK99은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며 다소 확신에 찬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이처급 저널이 발표이다 보니 주가에 온통 파란불이 들어오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몇 주 뒤 네이처가 제시한 대부분의 근거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들이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네이처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확신에 찬 저널을 게재한 걸까요?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은 이 근거 속에서 무슨 허점을 발견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리는 남자 이민영입니다. 오늘 준비된 타이틀은요, LK99의 뜨거운 찬반 논란 근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과학 저널을 네이처랑 사이언스를 주로 보는데 이 두 저널에서는 진짜 완전 단호하게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식으로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저는 진짜 이게 초전도체가 아닌 걸로 확정이 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확정된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해서 한번 논문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한 후에 영상을 딱 만들어서 올렸다가 와, 진짜 댓글에서 엄청 뜨거운 관심을 받고 나서 영상을 지웠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저널을 여기저기 골고루 봐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저널 잘못이라기보다 명백하게 제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번 영상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K99을 반대하는 영상도 아니고 지지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네이처에서 초전도체가 없다고 주장한 그 근거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임라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LK99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했고 그것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모든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자세한 정황이나 공개된 논문 같은 거는 제가 영상 카드를 준비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초전도체가 이런 우리 주변 같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진짜 엄청나다는 말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이거는 모든 과학자들의 염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또 이게 부가가치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이걸 검증하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난 8월 16일에 네이처에서 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기사 제목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LK99 isn't a superconductor라고 해서 해석하면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때 진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주가도 난리가 나고. 여기서 네이처가 주장한 내용이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LK99이 공중부양하는 이유는 초전도체라서가 아니라 페로마그네티즘, 즉 페로자성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엄청 센 자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요거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 출신인 데릭 반 제넷 박사가 요런 영상을 가지고 오면서 주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해 보이긴 하죠. 여기에 이어서 이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북경대학교 연구팀에서 이런 논문을 제시하면서 LK99이 페로자성체임을 주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은 N극, 아래쪽은 S극. 페로자성체도 아래쪽이 S, 위쪽이 N, 이렇게 N극 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한쪽이 뜰 것이고 S극과 N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불완전하게 부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북경대학교 연구팀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어떻게 디펜스를 했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직접 시연을 한 거예요. 아까 봤던 이 영상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공중부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전류를 흘려줬을 때 여기 가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직접 시연으로 보여준 거니까 제가 설명하고 말고 할 게 더 없겠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저항이 왜 0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진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네이처 측 주장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게 구리 황화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K99에 구리 황화물이 좀 섞여 있거든요.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일리노이 대학의 프라샨트 자인 박사와 중국 과학원 그리고 이 노벨상 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인데요. 왼쪽 그래프가 LK99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가 구리 황화물의 그래프예요. 얼른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LK99는 사실 구리 황화물 불순물이 아닐까 하고 의혹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중국 과학원에서 한 실험도 구리 황화물 불순물이 LK99에 많이 첨가되면 많이 첨가될수록 이 같은 그래프가 여기 전기저항이 뚝 떨어지는 요 그래프가 나타났다라면서 그 유사성을 주장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이렇게 생긴 결정을 가지고 와서 이게 순수한 LK99인데 그냥 전기저항이 엄청나게 수백만 옴에 달하는 절연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대박이에요. 앞에서 이 그래프 가지고 왔던 프라샨트 자인 박사가 자기 자신한테 반박을 해요. 정확히는 이제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정정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반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얼른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것은 맞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여긴 108부터 92까지고 여기는 150부터 0. 세로축 스케일도 좀 다릅니다. 여기 0.002, 이쪽은 좀 더 팍팍팍팍 커지죠, 그렇죠? 이거를 스케일에 맞춰서 다시 배치를 하면 조금 다른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없는 그림판 실력으로 한번 스케일을 맞춰본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108 있죠? 이 108이랑 여기 108이랑 맞춥니다. 끝을 딱 맞춰요. 그리고 여기 90이랑 요쪽 92가 요쯤에 있겠죠? 요거랑 맞춥니다. 그럼 스케일이 이렇게 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기에 0.005 있죠? 이 0.005를 여기서 0.005는 여기겠죠. 요거랑 요 라인이랑 맞추는 거예요. 이 좁은 것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 확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끼워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려볼게요. 하나의 그래프는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의 그래프는 똑같이 제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그래프는 요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그래프는 사실 비슷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이 프라샨트 자인 박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두 개는 유사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하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인 박사는 이 구리 황화물을 제작할 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제작을 했지만 LK99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얇은 방막의 형태로 제작할수록 초전도체에 가까워지므로 이렇게 제조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확인이 된 것이죠. 원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9월 4일에 게재된 중국의 스촨 대학의 논문에서인데요. LK99의 베이스 물질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절연체입니다. 여기에 산소를 추가해서 이렇게 4개로 3개가 더 추가가 되면은 산소가 사슬 궤도를 형성하면서 금속처럼 변하게 되고 초전도 현상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스촨 대학의 연구팀이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빗대어 봤을 때 앞서 중국과학원이나 막스 플랑크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산소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LK99이 부도체 같은 절연체 같은 성질을 띈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제조법 자체가 달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점은 양측 주장 모두 정식 퍼블리시된 논문 기반은 아니라는 점 생각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근황 업데이트 해드리자면 지난 9월 7일에 LK99에 대해 다룬 중국과 유럽 연구팀의 연합 논문이 미국 물리학회 APS에서 어셉트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LK99는 전자도핑이 되지 않으면 절연체의 성질을 띠지만 모종의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종의 방법은 이 사람들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 방법으로 전자가 도핑될 경우에 금속성이나 초전도성을 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If doped such an electronic structure might support flatband superconductivity라고 해서 만약 도핑이 되면 구조가 플랫밴드 초전도성을 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핑이 될 경우에 초전도성을 띌 수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도 딱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accepted paper 여기 있어요. 이미 accept 받은 페이퍼다. 물론 추측성 논문이기도 하고 뭐 승인이 됐다고 무조건 100%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LK99이랑 관련된 논문 중에서 이렇게 accept 된 거는 흔치 않거든요. 아마 APL에서 검토 중인 우리나라 논문도 9월 중으로 결론이 날 텐데요.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렇게 accept 했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참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참 이 나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LK99이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잘 살펴보고 있다가 또 흥미로운 게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불분명한 게 많이 없어져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을 만들면서는 초전도체를 발음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NG가 정말 많이 났어요. 초전도체 자꾸 쪼전도체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전도체를 발음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